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 뭐냐면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첫 번째는 우주의 크기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셰플린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었고, 커티스는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허블에 의해서 외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음을 밝혀짐에 따라서 커티스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크기가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주관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관 첫 번째는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입니다. 정적 우주론은 화면에서 보듯이 시간이 흘러도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은하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정적 우주론의 특징이었습니다. 팽창 우주론 한번 볼게요. 이 팽창 우주론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시간이 흐르면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게 팽창 우주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음으로써 이 팽창 우주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등장과 확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을 하였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두 우주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모프와 호일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서서 팽창 우주론이 이기게 되었고 이 팽창 우주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밀도는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 물리학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시리가 얘기를 했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 다시 얘기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밀도는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감소해요. 됐나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 사이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이 물질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질량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부피도 증가하는데 질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피도 증가하는데 질량도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한 거예요. 이 두 모형의 차이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둘 다 팽창을 하죠. 그런데 가모프의 우주 모형에서는 은하 사이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일의 우주 모형에서는 팽창하는 우주,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는 은하 사이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가모프와 호일 이렇게 있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 우주의 질량이 있습니다. 가모프는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고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호일은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일정하고 우주의 질량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빅뱅의 여러가지 증거들,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발견됨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수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무엇이냐면 우주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을 했겠죠. 그럼 이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일 거예요. 이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돌아간다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고 이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잘 복습했나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기반으로 물질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과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우주가 만들어져야지 사과 파이를 이루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원자의 구조를 먼저 알아볼게요.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자핵이라고도 하고 혹은 핵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를 뭐라 그러냐면 전자궤도 혹은 전자껍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 중성자가 1이라고 하면 전자는 약 180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은 거의 원자 핵의 질량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양성자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자 양성자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자, 얘는 헬륨 원자인데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2겠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 몇 개 있나요? 전자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양성자에 의해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해서 마이너스 2. 얘네 2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과정에 따라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고온의 한 점에서 고온, 고압,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시작합니다. 이를 대폭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왼쪽 축으로 쭉 내려보면 자, 시간이 흐를수록 얘는 시간축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피는 증가하지만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라 함은 전자와 쿼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인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우주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빅뱅 직후에 질량을 가진 물질이 모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됐나요?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를 보게 되면 수소도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1개, 전자가 1개예요. 됐나요? 결국엔 이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인 기본 입자인 전자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쿼크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빅뱅 후 3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려놨던 게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죠? 헬륨 원자라고 했죠? 헬륨 원자핵을 한번 볼게요. 자, 헬륨 원자핵 어때요? 양성자가 2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죠. 그래서 빅뱅 후 3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헬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이게 바로 빅뱅의 증거고 나중에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왜 3대 1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비슷했지만 나중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수의 비가 14대 2로 돼요.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가 됩니다. 얘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면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 그래서 개수비가 14개와 2개의 비로 존재합니다. 물론 얘를 7대 1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4대 2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서 이렇게 했어요. 됐나요? 그럼 볼게요. 이 헬륨 원자핵을 보게 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죠. 그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나머지 양성자들은 뭐예요?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수소 원자핵 몇 개예요? 이렇게니까 12개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만들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1개니까 1이겠죠.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질량이 몇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1,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입니다. 그런데 요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1인데 수소 원자핵이 몇 개예요? 12개죠. 그러면 총 수소의 질량은 몇이에요? 12 곱하기 1이니까 12겠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1개인데 질량이 4니까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은 몇이에요? 1 곱하기 4니까 4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면 12대 4가 될 거예요. 이거를 나누면 3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빅뱅 후 38만 년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후 38만 년 후입니다. 이때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원자 핵과 원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전까지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자와 원자핵은 다르죠. 원자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원자 핵과 전자 껍질로 구성이 되고 이거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38만 년 전에는 이 원자 핵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는 이 원자 핵의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됨으로써 원자가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왜 38만 년 전까지는 이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지 않았을까요?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핵의 플러스가 아무리 전자를 잡아당기고 싶어도 만약 이 전자가 너무 자유로우면 어떻게 되죠? 핵이 붙잡을 수가 없겠죠. 됐나요? 즉, 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너무 자유롭다. 즉,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이 원자핵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에너지가 높고 자유롭냐? 왜냐면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 38만 년 전까지는 이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자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빅뱅 후 38만 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냐면 이 원자 핵이 이 자유로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 핵과 전자 한 개, 왜냐면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한 개라 그랬죠? 양성자가 한 개, 그런데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한 개랑 마이너스 한 개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2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자는 몇 개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선 그렇죠.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2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과 전자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구분할 거는 원자와 원자 핵은 꼭 구분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의 생성으로 갇혀있던 빛이 직진하여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주 전체에 퍼져 우주의 배경으로 깔린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빅뱅 후 4에서 7억 년 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빅뱅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도대체 빛이 어떻게 되고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직후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기본 입자인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져요.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질이 너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물질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물질이 너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이 전자에서 이 빛이 전자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고 다시 흡수됐다가 방출되고, 그래서 빛이 이 물질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대략 10의 마이너스 6초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도 빛은 이런 물질에 흡수됐다가 계속 방출돼 가지고 여기 물질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빅뱅 후 3분 후 보도록 할게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자의 활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에 포획되지 않아요. 포획되려면 플러스인 원자핵이 마이너스인 전자를 붙잡아야 하는데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포획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자, 얘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변에는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 빛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자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빛이 물질들에게 갇혀서 직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주는 계속 뿌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 전자의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에게 포획되지 않아요. 원자가 되려면 플러스인 원자에게 마이너스인 전자가 붙잡혀야 하는데 전자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자 핵만 만들어지고 원자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원자가 되려면 플러스인 원자 핵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붙잡혀야 하는데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자의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자 핵에 전자가 붙잡히지 않아서 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원자 핵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핵만 존재하고 원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물질들에게 갇혀서 직진하지 못해서 우주는 뿌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온도가 낮아져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원자와 원자 핵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우주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가 생성되어 빛이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져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해서 투명해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빛이 우주 전역에 퍼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빛도 파동의 하나인데 이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 빛도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7K의 온도에서 나오는 파장과 똑같아졌고 얘가 우주 전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생성되며 빛이 직진하여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길어져 현재 대략 2.7K의 온도와 같아졌고 우주 전역에 발견돼서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물질들이 정리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빛이 드디어 직진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고, 그런데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계속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왔던 빛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파장이 계속 길어져서 대략 2.7K의 온도에서 나오는 파장과 같아졌고 이게 우주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수용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화면 다시 띄워줄 테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